봅니까? 눈으로 색깔을 보고 형상을 보죠.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제 모습도 보고 부처님도 다 보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소리를 듣죠. 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죠. 혀로 맛을 봅니다. 몸으로 촉감을, 감촉을 느끼죠. 그리고 뜻으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 했고, 감각의 대상을 육경이라고 했어요. 육근과 육경 사이에는 거기에 인식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이 이와 같이 많은 존재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우리 원각 청정 자성심으로부터 볼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화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육군 청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눈에 관한 겁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는데, 볼 때 좋은 것을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정화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몸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의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연부를 잘 하시는 이 범패하시는 스님의 청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금방 편안해집니다. 이 귀를 통해서 듣는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죠. 코로 냄새를, 향기를 맡았을 때, 우리가 차 한 잔을 하면서 그 녹차의 향긋한 향을 맡았을 때 뇌가 맑게 정화되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아주 맑고 좋은 향을 올렸을 때 온 공간이 청정해집니다. 청정하고 향기로워지죠. 혀로 사찰에서 만든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맑고 속이 편안하고 담백해집니다. 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행법들, 절이랄지 좌선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 몸이 맑아지고 활기차집니다.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 마음이 맑아지고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6가지 감각기관을 맑혀서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예요. 눈으로 봤을 때 참 조화롭고 아름답다, 맑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안정과 감명을 받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잘 장엄된 전통 문화, 전통적인 색깔, 전통적인 구조물, 산중이나 또 조계사 같이 유서 깊은 사찰에 오면 이러한 그 종교적 장엄물에, 건축물에 큰 감명을 받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의
정서나 또 감성, 색감은 옛날하고 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이 전통적인 색감이나 구조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 민족 문화적인, 전통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여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현대인들에 맞는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장엄물, 이것이 이 시대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선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특히 도심 포교당이나 선원의 불사는 이미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와집으로 전통식으로 짓지 말자. 불상도 꼭 금불상을 모셔야 될 필요가 없다. 연등도 울긋불긋하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시대의 미적 감각, 그 시대의 색감,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건축물, 장엄물, 불상, 탱화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불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한번 과감하게 실천을 해봤어요. 상도동에 한 4천여 평 되는 큰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무상,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들은 변한다는 법칙성에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되면서 4,000평 땅을 다 포기하게 되고 124평 조그마한 코딱지 많은 땅에 선원을 다시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4,000평 땅을 포기하고 124평 이 땅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절 기분이 나게 울긋불긋 단청도 하고 부처님 그 건물 위에다가 부처님을 탁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그 의견을 낸 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숲 안에 울긋불긋한 단층이 되어 있는 전통 건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불상을 딱 세웠을 때 아파트에서 사는 비불자들, 특히 이웃 종교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리고 건축이 서로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이건 아니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으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 사찰은 아파트 숲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건물이 훨씬 더 돋보이게 하는 갤러리 같은 선원을 짓자. 그래서 갤러리 같은 사찰을 짓기 위한 설계를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설계만 1년 6개월을 했어요. 그 조그마한 땅에 작은 건물인데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십 번 만나서 토론을 해서 어떤 불상을 모실 것인가, 어떤 탱화를 모실 것인가, 법당은 지하에 넣을 것인가, 위층에 넣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터가 너무 작으니까 부처님을 당연히 위층에 모셔야 되는데 그 터의 구조로 봐서는 부처님을 위에 모시면 절터가 쓸모가 없어져요. 한 3, 40평밖에 안 나와요. 그럼 큰 아파트 단지에 3, 40평 가지고 법회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했죠. 법당은 지하로 넣자. 94평이 나와요. 지하를 넣으면. 그런데 저희 절에 오래 다니셨던 노보살님들께서 어떻게 부처님 위를 받고 다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말 안 되죠? 예, 이러시더라고요. 반대를 법회 할 때마다 번달하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노사님들께서 어르신께서 와서 제 손을 꽉 잡은 스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노사님 한 분 한 분을 뵙고 설명을 드렸어요. 설계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처님을 안 받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지하로 넣지 않으면 이 절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해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죠. 상냥식 때 법당 지하 천구가 높게 나오고 아주 장엄한 공간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반대하셨던 노보살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스님 죄송해요. 이렇게 거룩한 공간이 나올 줄 몰랐어요. 지금 상도선언 그 법회를 창립해서 봉헌법회를 가진 지 이번이 2주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찰을 보기 위해서, 그 선언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찰에 오시는 분들은 꽤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자부심이냐? 이 선언은 문화가 있는 사찰이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스님 이게 갤러리예요? 사찰이에요? 불상이요. 금불상이 아닙니다. 이런 회색빛 두랄루민이라고 하는 비행기 몸체 만드는 특수금속이에요. 전혀 다른 그 색을 가미하지 않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색감과 자연스러운 표정. 뒤에다 후불탱화를 안 모셨습니다. 원부를 아름답게 채색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나의 패턴으로 무늬로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 무늬처럼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소중한 원불. 부처님 뒤에는 화관을 따로 안 하고 비천상을 화관처럼 해서 장엄을 해놨어요. 멀리서 보면 화관이고 가까이서 보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비천상이에요. 등도 울긋불긋하지 않게 전통 한지로 아주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파스텔 계통의 물감을 들여서 네모 반듯하게 해놨습니다. 그 공간에 너무 잘 맞는다 그래요. 네. 벽은 아주 단순화해서 그 안에 지하기 때문에 이 대나무 숯을 다 넣어가지고 들어가면 강제 한기를 안 해도 아주 쾌적합니다. 참선하기가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 절 지금 선전하는 거 같아서 막 그냥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한데요. 지금 현대 불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지금 가시면요. 인테리어 최고급 인테리어입니다. 절에 오면 그 문화 수준이 너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통 사찰은 전혀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전통 사찰이 아닌 현대에 지어진 사찰들의 그 문화, 그 인테리어 문화랄지 장엄 문화, 건축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불교가 지금 이 시대 문화적인 생각, 문화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표현된 것이 이런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장엄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조잡하고 우리의 본성이 표현된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탁해요. 막지 않습니다. 울긋불긋 만신쯤에 간 것 같은 그러한 건축물들이 시내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결사는 그런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원 문화부에서 앞으로 그러한 불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한 절들이 요즘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새로 불사를 하려고 하는 스님들께 그리고 불자님들께 보여드리고